아니, 한국은 매번 베끼기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소국에서 뭘 얻어요? 김치도 자기 거라 하고 좀 있으면 만리장성도 자기들이 세운 거라 하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한국은 단지 후발주자라며 우월감을 드러냈던 중국 엘리트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방문한 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이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을 침묵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리오메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나고 자란 저는 32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고 지금은 IT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신감 덕에 한중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팀에게 배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만든 기술을 따라하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울 건 없고 오히려 내 기술만 보여주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프로그램 참가를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한중 참가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열린 도시는 서울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눈에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놀랄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전광판은 매끄럽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예상보다 정교해 보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가? 이런 건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크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을 따라 이어진 깔끔한 도로들, 그리고 정돈된 교통 흐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저 디지털 간판이나 도로 인프라 같은 건 결국 중국 기술을 베껴서 만든 거겠지. 자본은 중국이 밀어주고 기술도 중국이 앞서 있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로 빠르게 체크인 절차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흡사 영화 세트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빚을 졌을까? 내실이 없으니 이렇게 외관에 집착하는 거겠지. 스스로 한국의 발전을 깎아내리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컨퍼런스 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팀이 환영 인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된 한국 참가자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예의만 차리는 나라네. 실속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여유로운 태도로 그들의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편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지. 기술력과 자본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을 한없이 깎아내리며 우위를 굳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깨닫게 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척을 잘한다니까요. 제 옆에 있던 중국 참가자 중 한 명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이 친절하게 다가와 명함을 건넬 때 저는 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인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일부러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메이입니다. 상하이에서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 팀은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많을 겁니다. 제 말을 듣던 한국 참가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남성 참가자가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속으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 주제는 혁신적 기술과 시장 확장이었고 한국 팀 중 한 사람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 소개를 시작하자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복잡한 기술 용어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기술의 정교함과 복잡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중국 팀원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그 발표 별로였지 않아요? 한 팀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복잡한 AI 모델을 만들 줄은 모를 거예요. 모두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왠지 그 발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던 사실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부심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워크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들이 제 생각을 어떻게 뒤집을지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협업 첫날,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발표에서 우리 팀이 보여준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었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성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업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각 팀이 맡은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불러오고 변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조정하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과물은 훌륭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팀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한국팀의 작업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미 결과를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단순해 보였지만 보는 순간 설명 없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그래프가 다예요? 저는 일부러 비꼬듯 물었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복잡한 건 내부에서 처리됩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간단한 결과만 확인하면 되죠. 그 대답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건 기술력의 부족을 감추려는 핑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결과물은 단순할 수 있겠지만 그게 깊이를 대신할 순 없죠. 워크숍 중간 데이터 시각화 과제로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데이터 출처가 좀 의아하네요. 한국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 문헌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재해석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한국은 독립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우리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의 역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 속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발해는 본래 중국의 변방 문화였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사실 그 지역도 지금은 중국 영토고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까요? 그건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의 한국 팀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지?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제 질문이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팀과 한국 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그 과정을 단 몇 초 만에 끝내고 추가적인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고객 피드백 세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사관으로 온 외부 인사가 각 팀의 결과물을 테스트해 본 후 말했습니다. 중국 팀의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군요. 사용자에게 친절한 인터페이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면 한국 팀의 솔루션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직관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결과물을 이해하기 쉽고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저를 보며 위로했습니다. 심사관들이 단순한 걸 좋아하는 거겠죠. 우리 프로그램이 더 우수한 건 분명합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술만 과시하려다가 중요한 걸 놓친 걸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 정돈된 도로, 그리고 여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시했던 이 도시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잖아.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는 게 분명해. 제 자존심은 여전히 이 의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협업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고 한국 팀이 제안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며 시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가 깔끔히 정리되고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매직 쇼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라면 분석에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겠네요. 심사관이 감탄하자 저는 속으로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깊이가 아니라 속도일 뿐이야. 우리는 정밀함에서 앞서 있으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작업 속에서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정밀함과 복잡함은 점차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결과였고 그 결과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항상 자랑했던 정교함은 정작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한국팀의 방식이 더 낫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든 만회하자. 우리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면 결과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팀과의 협업은 제게 단순히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진 편견과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어질 협업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한국팀의 방식은 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잡한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은 항상 실용적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고객이 원하는 건 빠르고 간단한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이 그들의 작업 환경을 보여주겠다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초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본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문날이 다가오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작업 환경을 보면 저들이 가진 비밀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팀의 사무실은 서울의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입구에 배치된 디지털 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팀의 작업 진행 상황과 프로젝트 일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활발히 대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토론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환경에서 무슨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대화 하나하나가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의 리더가 직접 우리를 안내하며 작업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큰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띄우며 팀원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작업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멋진 기술도 사용자가 불편해하면 무의미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적인 완벽함만을 추구했지. 정작 사용자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 사례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팀이 실제로 얼마나 실력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본 결과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한 국가였습니다. AI,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술과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중소 스타트업이 개발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단순했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건 하찮게 여겼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똑똑해 보이는 기술만을 자랑하려 했던 걸까? 한국 팀과의 협업이 진행될수록 제가 가진 편견은 점차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기술 혁신은 자본이 아니라 창의력과 실용성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기술로 돋보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그들의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회의에서 한국 팀의 리더가 실패한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의 진짜 니즈를 알게 되었고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실패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국 팀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기술력 없는 후발주자라고 단정짓고 그들의 성과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환경을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며 제 고정관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자만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한국 팀에게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리 팀이 강조해온 기술의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의 방식을 더 깊이 탐구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으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팀과의 협업은 제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협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심사관들 앞에 선보일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팀과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지만 솔직히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 팀, 그리고 한국 팀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준비 회의 날 한국 팀의 리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리우메이님, 이번 최종 발표는 양 팀이 함께 발표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걸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발표하자고. 우리 팀과 그들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팀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니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협력을 원했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답했을 때 한국 팀의 리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발표 날 심사관들 앞에서 두 팀은 하나의 팀처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초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팀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데이터 시각화 도구와 사용자 중심 설계 철학을 설명했고 저희 팀은 정교한 기술력과 데이터 처리의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이 결합되니 발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난 후 심사관들이 발표 내용을 총평했습니다. 두 팀의 협업은 그 자체로 훌륭한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 팀이 제안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을 조명하며 대서특필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전 세계 스타트업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한 해외 언론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팀의 성공이 단지 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철학, 태도, 그리고 협업 방식이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루프탑 파티에서 한국 팀 리더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우메이님, 저희 팀과의 협업은 어땠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당신들로부터 배운 것을 제 사업에 녹이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배경으로 건배를 나누며 저는 마음 깊이 새로운 목표를 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국 팀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하였는데 밤하늘 아래에서 다 함께 웃으며 건배하는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팀의 리더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리우메이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과 협업하는 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 팀의 방식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창의력,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요.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리우메이님의 정교한 접근 방식을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과 중국 각자의 장점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모든 걸 제 사업 구상에 녹여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한국 팀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한국 팀의 리더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포장지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저희 팀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리우메이님의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는 이제 한국의 방식과 철학에 감동하며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바로 사업 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기술력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복잡함이 곧 뛰어남이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몇 개월 뒤 제 스타트업은 첫 번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에서 얻은 교훈이 제 사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선두주자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강이 보이는 그 루프탑 바가 떠오릅니다. 그날의 협력과 배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제 목표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